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의 Q&A 고민 상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광고는 지금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 다르게 하는 조초고 UFC 불가항력 Keep going!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조초의 탑세트가 요즘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 만원 단가에 만날 수 있고, 탑세트 여러분 중량을 알려주고 미국에서 유행하는 운동 방식으로 운동 한번 해보시고요. 함께하다에서 닭가슴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거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이 벌크업과 다이어트의 본질이 맞나요? 무조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들어갈 필요도 없고,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혈당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혈당 문제로 살이 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가 있다던가 성인 당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혈당을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이어트의 본질은 뭐다?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혈당을 올려주지 않는 뭐 그런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칼로리가 넘어가면 살은 쪄요. 결론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장점은 피곤하지 않고 갑자기 배가 고프다거나 이제 이런 게 좀 더 적기 때문에, 혈당이 낮은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야. 배가 덜 고프고 소화가 좀 느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든가 중국, 동양 국가들을 보면서 역사가 엄청나게 긴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쌀 먹고 잘못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흰 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서구화된 식단이라든가 패스트푸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지,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 밤에 처먹는 뭐가 문제야? 맛동산이 문제야. 밤에 끓여 먹는 뭐가 문제야? 라면이 문제야. 밤에 시켜 먹는 뭐가 문제야? 족발이 문제야.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쌀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 보면 답답한 건 뭐냐면, 쌀밥을 줄여요. 탄수화물 줄여야지. 그래 놓고 야밤에 초콜릿 까먹고 있어. 그래 놓고 야밤에 맛동산 까먹고 있어. 그게 살찌는 거예요. 자, 조초보로 시즌 중인데 김치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대회 다음 주 토요일이고, 김치는 예전에 대회 끝나고 족발집에서 줬던 김치인데 김치가 오늘 땡겨서. 김치를 먹으면 살이 찌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김치 내에 설탕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외부 우리가 나가서 사 먹는 김치라든가 이런 거 중에서는 설탕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김치를 안 먹다가 먹게 되면은 그게 뭐가 올라가냐면 그 나트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금, 염분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염분을 갑자기 더 먹으면 수분이 잡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70kg였는데 김치를 좀 많이 먹었어. 다음날 71kg, 72kg 올라갈 수 있어요. 살이 찐 게 아니야. 수분이 잡힌 거야. 그래서 저는 대회가 가깝다라면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먹던 거 먹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내가 여태까지 대회 준비하면서 김치를 먹어왔다. 그럼 저는 김치를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 사이즈를 키워도 체중을 늘려도 자꾸 좋은 사람과 비교하면 초라해지는데 어떻게 강박을 줄일까요? 자, 브라더, 이거는요, 그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바디빌더가 그래요. 저도 제가 작다고 느끼고요. 심지어 오픈 이승철 선수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위에는 항상 위가 있어요. 이해가 가니? 내가 돈을 벌어도요, 내가 월 300을 벌어도 600 버는 애가 있고요, 600을 벌어도 1000 버는 애가 있고, 1000 버는 애가 있으면 1억 버는 애가 있어요, 월에. 이해가 가? 몸도 마찬가지야. 전 세계에 나보다 잘난 사람 넘치고 넘쳤고요, 아랫사람들도 넘치고 넘쳤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위만 보고 달려가게 되면 어때? 장점은 발전해요. 발전해. 단점은 뭐야? 아무리 올라가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브라더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위에만 보고 달려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쫓아가고, 내가 몸을 키우고, 내가 뭔가 발전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는 경쟁심을 갖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현재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제가 버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제 몸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제가 가진 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요. 내가 이런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나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쫓아가면서 나오는 그 행복을 즐기라는 거야.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챔피언이 되는 걸 즐기는 게 아니고 챔피언이 되는 과정을 즐기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하세요. 미국에서 운동하다가 어깨가 아프면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병원이 돌팔이어서 그냥 한국 가서 한번 검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저는 웬만하면 병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응급실 가거나 그럴 상황 아니면 안 가요. 왜냐면은 이제 돌팔이들이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내가 피 검사를 설명해 주는 경우도 몇 번씩 있었어. 와이프가 간 수치가 안 좋아서 AST, ALT 레벨이 높아서 간 울트라 사운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상한 거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커미션이라든가 돈 받는 게 있어서 자기가 우리가 원하는 걸 그 잘 안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 문제가 있는데 이상한 뭐 그 뭐라 그러냐 그 신장 초음파 시키고 막 돈 어떻게든지 더 뽑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초브라더 대체 감미료 먹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알룰로스, 스티비아, 에리스리톨 등등. 나는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설탕 먹는 것보다는 저게 나아요. 가공된 설탕 먹는 것보다. 뭐 다이어트 콜라 갖다가 막 별의별 얘기를 해. 지로 콜라 먹으면 잘못된다, 몸에 안 좋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돼요. 자, 단점은 뭐냐면 이런 그 0칼로리 같은 경우를 먹게 되면 배를 더 고프게 만들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속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복부가 팽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먹는데 지장이 없고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준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이어트 하는데 단 거 땡길 때 제로 콜라 먹고 좀 괜찮다, 참을만 하다, 그럼 드세요. 나도 시즌 준비할 때 0칼로리 이런 거 많이 챙겨 먹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내가 속이 안 좋고 소화가 느려지고 운동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럼 안 먹는 게 나은 거고. 나는 이제 비시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런 거 대신에 꿀로 대체해요. 그러니까 좀 칼로리 먹어도 되고, 그나마 꿀이 이제 건강에 대한 장점이 많으니까는 뭐 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냐 흑설탕 이런 거 그냥 오트밀에다 추가로 넣고 그러거든, 칼로리 계산해서. 근데 시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몸에 좋다고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렇게 0칼로리 뭐 스테비아, 스플렌다 이런 거 먹습니다. 조초님은 노래는 뭐 들으시나요? 한국 발라드. 그러니까 한국 발라드는 내가 이제 여성이 올라가갖고 대회 막 빠질 때 좀 많이 들어요. 그 뭔지 알지? 근데 이제 평상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여성이 높아갖고 이제 울컥하고 이럴 때가 몇 번씩 있는데 EDM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그 뭐라 그러냐 일렉트릭 뮤직 알지? 그냥 좀 잔잔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 베이스 드랍 있고 이제 이런 거 좀 듣고 랩도 좀 듣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요. 자, 조초님, 프리웨이트를 해야 근신경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저는 스미스하고 머신만 하는데 괜찮을까요? 자, 브라더, 내가 우리 동네 동생이라고 하고 한마디 할게. 알았지? 야, 프리웨이트를 하고 근신경이 발달된다가 네 몸이 프리웨이트를 하는지 머신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네 근육이 뇌가 달려 있어요? 프리웨이트를 치는구나, 근육에서 그걸 보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자, 프리웨이트도 그렇고 머신도 그렇고 섞어서 하면 좋아요. 근데 주로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다쳐? 프리웨이트에서 다쳐. 스파트가 없으면 중량을 잘 못 쳐. 그러니까 머신 하는 거야. 나는 뭐야,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가 뭔지 보라는 거지. 나는 그냥 이쁜 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리스크를 적게 가지고 아웃풋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고 뭔가 결과가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면은 머신 위주라든가 뭐 케이블이든 스미스 머신이든 뭐라도 그런 게 나은 건데, 이 프리웨이트만 한다 그래서 몸 좋아진다는 거는 1950년 60년대 때 바디빌딩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얘기를 왜 2025년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프리웨이트가 짱이다, 무조건 프리웨이트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뭐냐고. 내가 데드 벤치리프트 하는 3대 춘이다, 3대 위주로 훈련하는 거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그게 메인으로 운동이 돼야죠. 머신은 보조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보디빌더야. 그러면 뭐가 위주가 돼야 돼? 몸이 잘 크고 안 다칠 수 있는 게 메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나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뭐가 최고다 이러는데, 안 다치고 중량 치고 발전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번 3월에 대회가 끝나고 5월 후반에 대회가 또 있는데 한 달 정도 많이 먹어서 운동 강도를 뽑고,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 자기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 자, 3월에 대회가 끝나고 5월 후반에 대회가 있대. 그럼 본인은 길어봤자 지금 10주가 남은 건데, 자, 첫 번째, 대회 그렇게 잡는 거 아주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가 아니고 올림피아 가려고 그런 식으로 대회가 길어진다, 그러면 괜찮지만은, 아니 일반 분들 같은 경우가 3월에도 대회를 뛰고 5월에도 대회를 뛰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남성 호르몬 바닥나고요, 호르몬 개판쳐요. 그나마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난데, 저러면 이제 요요 현상도 심해지는 거고, 몸이 좋아지지도 않고 발전할 시간도 없는 거고, 처음 나갔을 때 몸보다 안 좋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짠 거야, 본인이.
이해가 갔지? 근데 지금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게 한 달 정도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끝났어요 이미 거기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대회 텀이 10주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3일은 쉬어. 3일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러고 다시 식단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팅밀을 먹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지. 내가 3월 달의 몸이랑 5월 달의 몸이랑 다를 게 없으면 감사한 거다.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제 대회 준비를 하거나 이런 뭐를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회 하나만 뛰기 아쉬워. 그러면 2주 정도 텀을 잡고 한 2개 정도 한 달 텀을 갖고 뛰라는 거지. 그래서 대회가 3월 초에 있어요. 그러면 3월 중순이나 말에 한번 뛰고 4월 초나 중순에 한번 뛰고 그리고 오프를 가는 게 현명한 거지. 그러고 이제 어때? 리바운드 하고 벌컵 들어가야죠. 자, 형 헬스장에서 번호 따고 싶은 여자 있으면 직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자마자 번호 주세요 이래 버리면 이건 직진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키가 185에 잘생기고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아우라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우라가 나거든. 그냥 딱 가서 번호 주세요 하면 번호 준다고. 얘는 그만의 아우라가 있어. 네가 아쉬우면 나는 여자들 줄 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먼저 시작을 하세요. 눈 인사 먼저 하고 마주치고 웃고. 근데 이 여자가 마주쳤는데 웃질 않는다. 인상 팍 쓰고 고개를 휙 돌린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나는 이미 이상한 놈이야.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이게 간을 좀 보고 좀 정상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 문제가 뭐냐면 여성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헬창인 여성분들은요 남자가 말 거는 거 존나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헬스장은 여자들 번호 따는 곳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헬스에 진심인 여자들은 헬스장에서 말 거는 순간부터 이어폰 빼면서 왜? 미국에선 이래.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 진부루를 사귀어야 되는데 한국은 좀 문화가 좀 다르잖아. 그 헬스장에서 인사 안 하잖아 다들.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 시합 준비 중 좋은 치팅밀 추천해주세요. 그냥 먹던 음식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시합 준비 중에 치팅밀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합 준비를 한다는 건 우리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근데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치팅밀이 나한테 도움이 되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일정량으로 칼로리를 올리니까. 근데 가장 안전하고 결과만 보고 했을 때는 먹던 음식을 똑같이 양을 올려서 먹는 리피드가 난 거야. 이해가 갔지? 근데 이제 치팅밀이라는 거는 어차피 칼로리 조금 추가로 더 먹을 거고 내가 멘탈적으로 좀 이거 먹고 일주일 동안 다시 또 빡세게 달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치팅밀 먹으면 되고, 내가 코칭 경험이 지금 꽤 됐잖아. 내가 거의 몇백 명을 내가 회원을 가르쳤어 온라인으로.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치팅밀을 주면은 이걸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자 롯데리아 가서 한우버거 패티 추가해서 드세요. 감자튀김 하나 이러면은 걔네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거를 먹고 집에 와서 치킨을 시켜 먹고 아이스크림 2-3개 먹고 쿠키 2개 먹고 다음날 3kg 4kg가 올라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싸리 치팅밀을 하지 않고 먹던 음식의 양을 올리면서 그대로 체계적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누구는 한 끼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식단 100%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번 이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우당탕탕 무너지고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가서 대회를 못 뛰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럼 치팅밀을 아예 하지 않고 대회 준비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 자, 이번에 대회 때문에 다이어트 중인데 운동하기 전에 많이 쪘다가 뺐는데 살처짐 약간 있어도 둥근 가를 수 있겠죠. 그냥 가른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브라더. 할 수 있겠죠가 아니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런 말을 듣는다 그래서 바꾸지 않아. 내가 브라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한테 할 수 있다니까. 본인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적은 거야.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할 거야. 이 마인드로 사시면 더 도움 될 거예요. 자, 조초님 중량을 올리면 인대와 관절을 사용해서 무리가 온다고 하는데 탑세트 한 세트만 하니까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숨만 쉬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이해 가죠?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어요. 비타민 C에도 부작용이 있고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얘 인대와 관절 무리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운동을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성성을 올려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나가서 햄버거를 처먹는데 우리가 이런 부작용을 생각을 하면서 햄버거를 먹어요? 아니 맛있으니까 땡기니까 먹는 거야. 내가 운동을 하고 중량을 치는데 관대 인절 이런 거 내가 생각하면서 들어? 아니 내가 헬스장 가서 설레고 내가 몸 커지는 게 좋으니까 드는 거고, 그나마 가장 안 다치게 하려고 내가 자세에 신경을 쓰는 거고, 내가 아프지 않게 하려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무 리스크를 걸지 않고 이 돌아오는 것만 바라니까 사람들이 얻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한더라도 내가 뭐 돈을 뭐 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돈을 벌어. 그럼 돈을 벌기만 하니 1키도 아니 1키도 하는 거야. 아, 조조씨 저 사업할 거예요. 레스토랑 열 거예요. 아니 정말 머릿속대로 이게 정말 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이 거는 거 잃는 거 하나 없이 다 되면 누구나 다 사업하고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잖아. 그치?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도 무언가 도전을 할 때 내가 남 밑에서 일하면 편하지만 나는 남한테 이 싫은 소리 들으면서 하기가 싫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랑은 아니지만 부모님 말도 안 들었지, 선생님 말 안 들었지. 근데 잘 먹고 잘 살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느낀 거야. 대신에 어때요? 나도 어려움이 컸어, 나대로. 나도 겪은 게 있었고.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있어요. 그걸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대응을 하고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조초형 어깨 중량 치실 때 가슴 하실 때처럼 아치 만들고 하나요? 저는 이제 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치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치가 저절로 되는 거고, 내가 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량 잘 밀고 어깨에 잘 들어가나 그러면 아치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뭐 아치를 얼마큼 하고 팔 넓이를 어떻게 잡고 막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각을 다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 내 몸에 맞게끔 해서 내가 이 중량을 들었을 때 중량을 많이 칠 수 있고 자극이 글로 가 안 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은 운동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교과서적인 걸 배우려고 그러고 선수하는 것 보고 따라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 조조씨 오픈 선수들 가동범위 안 되잖아요. 쇼더프레스 가동범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동범위 안 뽑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 브라더, 오픈 빌더들 근육량을 봤어? 얘네들은 그게 최대 가동범위야. 그 이하로 내려오질 않고, 내려오면 얘네들은 어깨가 아프다니까. 근데 왜 본인은 왜 그 가동범위를 똑같이 따라해요? 이해가 가? 내 몸에 맞게 하라는 거야. 가동 범위도 내가 뽑을 수 있는 한에서, 아프지 않은 한에서 최대한 뽑고, 그러니까 운동을 이렇게 재밌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전문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무서워해요. 헬스장에 가고 헬스를 하고 이러는 걸 무서워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미국 헬스장 오면 10명 중에서 8명, 9명 자세 보면 깜짝 놀래요. 근데 얘네들도 하면서 배워 나가는 거야.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잖아. 그러니까 운동은요, 정답은 뭐냐면 몸 좋은 애들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 자본주의 살고 있지. 보디빌딩은 몸 좋은 애가 정답이야. 그 다음에 성공한 애들은 누구야? 그 분야에서 성공한 애가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쪽으로 이룬 게 없어. 프로 카드도 없고 프로 대회 뛰어본 적도 없고 아마추어고. 얘네들이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게 뭐예요? 자세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거든. 아니 주둥이를 털어야지 사람들이 봐줘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방지훈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봐봐요. 운동할 때 열심히 하잖아. 박재훈 선수 봐봐,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상한 동네 트레이너가 어디서 주워드는 건 있어갖고 인바디 얘기 꺼내면서 그 영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동이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거든. 여러분들 스노우보드 배울 때 강사 주고 배우면 너무 좋지만 혼자서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타면 늘어, 배우고. 내가 시행착오도 겪어보는 거고, 내가 하나 알려줄게. 시행착오 없이 가면 너무 좋아요. 내가 매일 운동도 안 해보고, 하루 3시간 운동도 안 해보고, 하루 2번 운동 안 해보고, 정말 최고의 코스만 밟아서 가면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대신에 내가 직접 배우거나 깨우친 건 없어요. 내가 이런 실수도 경험을 해보고, 내가 운동을 하면서 다쳐도 보고, 그럼 그 사람은 그쪽으로 전문가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은 실수를 했을 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자산이 되고, 여러분이 이게 보디빌딩뿐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 보디빌딩에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거를 저는 보디빌딩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실수했더니 운동할 때 실수하고 돌아왔던 것들을 옛날엔 되게 후회했거든. 아, 지금 내가 얼마나 더 몸이 더 좋았을까, 그런 실수를 겪지 않았다면. 그럼 지금의 저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라이브 키면서 이야기해주고, 아, 주 5회만 운동하세요, 매일 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 해준단 말이야. 내가 겪어봤잖아, 실수해봤잖아. 그럼 이런 거를 말을 했을 때 더 와닿고 설득력이 있고, 내가 겪었던 걸 직접 이야기하니까 더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브라더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해봐. 해보는 거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고, 이게 보면은 그 자리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똑같아요. 얘네들은 행동을 먼저 나가요. 행동. 그러니까 뭐 플랜을 짜고 이런 게 아니고 먼저 저지르고 그거에 대한 수습을 잘하는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일단 저질러. 아, 헬스 가고 싶다, 무조건 배우자, 이게 아니고 그냥 가, 헬스장을. 그래서 머신 밀어 일단은. 이해가?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지. 자, 조초브라더 이제 한 끼도 드시고 운동은 이미 갔다 왔지. 나는 12시 한 반쯤이면 헬스장 운동하고 집에 오면 2시예요. 그래서 내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제가 이제 그 되게 감사를 하면서 살려고 그래. 나는 내가 말했잖아,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솔직히 내가 지금 그 잘 산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나는 그냥 중산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주변에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중간놈이 된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그 물고기로 따지면 중간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난 멸치야, 멸치. 근데 항상 이런 곳에서 살아야지 발전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너무 그 감사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가진 삶에 대해서. 남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꿈일 수 있거든. 나는 내가 아침 5시, 4시에 일어나서 유산소 1시간 하고 여유가 있어요. 나는 항상 막 빨리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왜? 내가 내 사업을 하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럼 5시에 유산소 하고 집에 오고 스트레칭 좀 하고 복근 운동하고 뭐 태닝도 받고 할 거 다 해. 그리고 지금 오면 한 7시 반 돼요. 너긋하게 커피 한 잔 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때? 온라인 근무 좀 하면서 이제 좀 끝내놓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좀 다시 오전 한 11시까지 일하고, 이제 일 마치고 강아지들하고 나가서 한 1.5km 정도를 밖에서 강아지들하고 걸어요, 와이프랑.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헬스장 가는 거야. 그래서 헬스장 갔다 와서 운동 끝나고 마무리 업무 좀 짓고, 그리고 나는 2시 반, 3시면 내 일정은 끝나요. 그럼 나는 어때? 이제 내 시간이야. 그럼 이 시간엔 뭐해? 자기 개발을 하려고 그러지. 뭐 내가 주식 관련된 영상을 본다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발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그래서 나는 이 삶에 대해 굉장히 만족성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만족은 못하고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 최고의 플렉스는 그건 것 같아. 저는 몇 시간 일해요, 이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일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저는 그렇게 수익 창출을 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요. 이게 내 플렉스예요. 나는 뭐 무슨 차를 타요, 뭐 롤렉스를 차요, 이게 아니고, 저는 제 삶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누가 나한테 싫은 말을 할 때 나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삶의 만족을 느끼고 그거에 희열을 느껴 열심히 살려는 거지. 왜냐면 나도 옛날에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나에 대한 기대심과 나에 대한 사랑이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기대하고는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해도 다른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심지어 친한 가족이라든가 내 친가족이라든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나만큼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고요. 그게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종교가 다르고, 내가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내가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지만, 예를 들면 뭐 부모랑 종교가 달라. 그래서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인정을 못 받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남들은 와, 어떻게 저런 아들을 가졌어요, 너무 멋있어요, 부러워요 해도,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어. 예를 들면 부모가 너는 의사 돼야 돼, 검사 돼야 돼, 판사 돼야 돼, 이걸 이루지 않고 나는 자영업을 해서 가게를 열어서 성공했는데 그거는 봐주지도 않고 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살려고 하면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이룰 가족한테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나는 나한테 지금 가족은 누구예요? 시에라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모든 걸 걸고 집중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와이프랑 더 좋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남말을 듣고 내가 그 살지를 못했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내가 뭐 인기도 있었고 뭐 정규 회장, 부회장 이런 것도 다 해봤지만 그냥 나는 이제 그런 기대심이라는 게 좀 싫었어요. 남들이 나에 대한 기대, 일정한 그런 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내 자신이 못 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이루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는 이 자유감이 너무 좋아요. 더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어때? 더 성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남들은 뭐 좋은 집 살고 싶다, 좋은 차 타고 싶다 이러는데 나는 솔직히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런 건 따라와, 알아서. 내가 열심히 살면 알아서 따라오는 거고. 근데 나는 진짜 중요한 건 자유예요. 자유.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과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자유.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나한테 소리치는 사장이 없어.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그런 삶을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어요. MBTI 저 이제 ENTP예요. 그래서 저는 ENTP고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DHD도 있어요. ADHD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좀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저같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거기서 내가 최고가 되려고 그러잖아. 내가 돈을 벌면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보디빌딩을 하면 보디빌딩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어야 되고 유튜브를 하면은 유튜브의 최고 정점을 찍어야 되고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걸 되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사랑 듬뿍 받고 이제 그러고 쭉 잘 컸으면은 이런 생각 안 해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가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박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빠지면 다 잃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뭐 아니면 도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요거에 중독된 거야. 뭐 하나를 최고로 올리는 거에 중독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망하거나 이제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결핍이에요, 결핍. 근데 나는 내 자신을 알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쓰는 거지. 이게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저도 크게 잘못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자, 형님 제가 상당한 대두입니다. 근육은 좀 붙는데 프레임이 커지질 않아요. 프레임 키우는 운동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키우면은 그냥 되는 거야. 저절로 작아 보이고. 근데 내가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대가리 크기 따지는 곳이 두 나라가 있어. 어디냐면 차이나, 코리아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권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머리가 작은 게 이제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웃긴 게 우리가 아프리카 어떤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무슨 족이라 그러잖아. 그런 거 뭐 원주민 이런 것들 있잖아. 걔네들이 막 목걸이를 그렇게 짜요. 여자애들이 그 목을 늘리려고. 그게 미의 기준이라 그러고 중국은 발 작으면 미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신발을 일부러 작게 신어요. 근데 그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을 그런 일반 사회가 정해주는 기준에 두려고 하지 말고 대가리가 크면 큰 대로 사는 거야. 야, 나 봐봐. 대가리 존나 크지. 결혼했지. 프로카드 땄지. 잘 먹고 잘 살지. 야, 인생 사는데 큰 지장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뭐라 그러냐 안 좋은 거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거에 집중을 하라는 거야. 대가리가 커. 뭐 어때? 인상 시원하고 좋지. 볼 곳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그런 남이 세우는 그 기준 따라가려고 그러지 마. 그 인생 피곤하다. 옷도 그런 거야. 패션도. 왜 항상 이게 이 계절 따라 패션 따라 그 짓을 나는 안 한다고. 왜?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고 그게 개성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래. 내가 입고 싶은 거 사. 빨간 자켓 입고 싶어서 빨간 자켓 사니까 와 조초영 그 자켓 어디서 샀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야, 자신감. 자켓이 물론 이쁘긴 하지만 내가 그 빨간 자켓 진짜 잘 샀지. 사람들이 막 비싼 건 줄 알아. 와, 조초영 그 빨간 자켓 비싸죠? 얼마 주고 샀어요? 여러분. 나 이거 세일해서 7만 원 주고 샀어. 그럼 막 놀래. 형, 옷 어디서 사요? 시장에서 사지 뭐 어디서 사? 나는 굳이 메이커 입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뭔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맞으면 입고, 남들은 이래. 조초영 무슨 뭐 돈을 거기다 그렇게 많이 써요. 아니 왜 나는 예를 들어서 먹는 걸 좋아해. 그래서 와이프랑 나가서 둘이서 스테이크 썰면서 한 60만 원 내봤어요. 몇 번 이렇게 했어. 우리도 가끔씩 좋은 날이 있으면 야 우리 스테이크 썰러 가자. 그냥 분위기 잡고 똥폼 잡는 거야. 집에서 스테이크 먹어도 돼. 맛 비슷해. 근데 왜
내가 그러니까 그 돈은 내가 쓰고 싶은데 쓴다는 거. 나는 경험에 쓰는 걸 좋아해.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거 있지. 조초영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왜 이렇게 베트남을 좋아해요? 아니 난 베트남이 좋아. 유럽 가는 것보다 베트남이 더 재밌어 나는. 거기서 신나고 거기 음식이 더 잘 맞고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엄청 좋아하거든.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해외 같은 경우 경험을 해보면은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 애들보다 훨씬 착해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애들하고도 많이 어울렸었고 필리핀 애들하고도 좀 많이 어울렸고 이랬는데 나는 얘네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저는 제 주관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남이 정해준 그 주관에 사는 게 아니고 뭐 머리가 커요, 뭐 몸이 어때요, 뭐 씨발 뚱뚱해요. 그러니까 브라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인생 한 번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는 진짜 자유로워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 브라더도 이렇게 갇혀 살지 말라는 거야. 그 남이 만든 기준, 그거 기준 따지는 애들 보면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없어요. 기준을 안 따지는 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